이준석 후보가 좀 끝까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지율이 이제 상승세라는 판단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어제 나왔던 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2%,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가 나왔습니다. 두 자릿수가 나왔군요. 두 자릿수가 나온 거는 이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 처음인데 네. 10%가 나오면 선거 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해볼만 하다. 네. 굳이 내가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뭐 소위 반탄 세력이 남아있는 국민의힘 뭐 후보 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5%포인트 정도가 아마 상승을 한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하나를 더 소개를 하면 네. 어제 또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자 대결로 봤을 때 이재명이 48.1, 김문수 38.6, 이준석이 9.4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사실 갤럽도 저희가 그래프는 준비 못했는데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조금 떨어졌고요. 김문수 후보 조금 올랐고 이준석 후보 조금 오른 요런 모양새가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뭐 변수라고 한다면 그 조사 시기상 TV 토론 변수가 하나가 좀 있었던. 전 조사랑 이번 조사랑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TV 네. 토론 정도가 있었다. 네, 네.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그 리얼미터 다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아까 우리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을 해보니까 이재명의 지지율과 0.01%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더라. 다 따라잡았다. 예. 합쳐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걸 보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 그러니까 이준석, 김문수가 단일화를 했을 때 그게 2가 될 것이냐 조금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좀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로 봤을 때 이재명 대 김문수 50.3 대 43.5. 그리고 이재명 대 이준석 49.5 대 37.7. 네. 요걸로만 봤을 때는 이제 1+1이 2가 아닌 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잠깐 예. 이 양자 이 가상 양자 단일화를 대결? 했을 때잖아요. 양자 대결을 하면 이게 단일화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이게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예. 못 흔들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간의 서로의 지표만 나타날 뿐이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을 흔드는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 자체에 있어서는 크게 아까 말했던 1+1이 2가 되지 안 않는다는 된다. 게 저는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민주당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 전환의 포인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절박해야 돼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절박해야만 이기고 있던 선거도 절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 절박하고 숙연하고 신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벌써 어떤 결과에 대한 이 수치에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하락 곡선이 그랬을 때 요인을 찾아서 네. 좀 절박하고 정말 이 내란으로 심각한 내상을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이걸 치유하려고 네.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요인들을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네. 사실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오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절박하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치가 떨어져줘야 절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도 네. 그래도 야, 이제 잘 나오고 있는데 야 그래도 절박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제가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네. 이번 조기 대선이 네.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고 정상적인 대선이 아니잖아요. 예. 파면됐고 내란으로 네네네. 온 나라가 경제부터 시작해서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축제는 아니죠. 네. 물론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축제가 아니라 이 엄혹한 시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냥 그 선택을 바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는 그 수치보다는 네. 한 표 한 표 절박함으로 다가서야 된다. 그 제안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좀 더 절박하게 나서지 않으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위험은 아니지만 예. 이런 수치들이 좋은 신호는 아니다. 신호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엄중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이렇게 매달리는 건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 그래야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단순 합산되는 게 아니라 착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최규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는 48.1%, 김문수 후보는 38.6%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하고 김 후보가 3%포인트 상승해 차이가 좁혀진 결과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0.7%포인트 올라 9.4%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은 0.1%포인트 차이까지 줄어드는 상황. 다만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경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선 각각 50.3% 대 43.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차이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선 각각 49.5%, 37.7%를 나타냈습니다. 격차는 김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보다 더 벌어져 11.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렇듯 단순 합산했을 때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 단일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진 걸로 나타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고무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이룬다면은 충분히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부분들이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격차가 좁혀지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여론조사는 아마 팽팽하게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론조사 추이는 판단하는 것이 맞다. JTBC 최규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의 외면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희망대로 된다면 지금의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모두 분석해내는 JTBC만의 선거 여론조사 분석 시스템 메타제이로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의 외면에도 계속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나온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내놓는 저희 메타제이의 분석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17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9.3%,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36.9%, 이준석 후보 7.9%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2.4%포인트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이 주목하는 건 이 수치들의 단순 합산일 겁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44.8%가 되는 건데요. 메타제이의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로 들어온 걸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만 해도 메타제이상 이재명 후보가 51.5%,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각각 33.6%, 6.9%였습니다. 2, 3위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1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순 합산 때의 격차가 줄어든 게 김 후보 측에서 이른바 빅텐트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이유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엔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리얼미터가 내놓은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개혁신당 지지층은 김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이 응답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대결하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라진 상황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후보 없음도 38.9%나 나타났습니다. 결국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1 더하기 1은 2가 안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빅텐트 됐을 때 엄청나게 그 파급력이 커진다라는 등식이 잘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단일화를 하든 뭐 계속 가든 이 표가 김문수나 이재명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쏠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이렇게 단일화가 되면 오히려 지지를 철회할 표 말고도 투표용지에 두 후보가 다 있어서 헷갈려서 잘못 찍는 이른바 사표를 막는 단일화의 효과를 그나마 키우려면 투표용지 인쇄일인 오는 25일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궁금하지만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메타제이 홈페이지 www.metaJ.com에서 앞으로의 판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